하나씩. 자, 1번 괜찮니? 괜찮아? 넘어가고. 3번 괜찮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다음 5번 괜찮니? 5번?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거 뭔지 알지? 대응 어떻게 맞춰 나가는 거, 그지? 요 문제가 딱 봤을 때 이거 쉬운 형태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바로 푸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5번처럼 좀 복잡할 것 같다. 생각해야 될 게, 따져야 될 게 좀 많아 보인다 하면 나중으로 미루는 거다. 이거 시간 많이 잡아먹어. 잘하건 못하건. 자, 5번에서 일단 1, 2, 3, 4를 가에다가 집어넣겠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뭐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뽑아낼 거고. 자, 여기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현명한 거? 누구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왜? 1보다 작은, 어차피 얘도 결국에는 함수값이잖아. 함수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어차피 함수값의 풀이 1, 2, 3, 4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의 함수값 F화성 F4는 무조건 1이거든. 그지?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보자.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지. 첫 번째, F4가, 얘가 몇인지 알아야 되니까 F4가 1이라고 가정한다면 F4가 1이라고 가정한다면 F1이 되니까 F1이 1인 거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역함수가 없다. 있단 말은 없잖아. 그지? 겹쳐도 돼. 그지? 1대1 대응이다. 1대1 함수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말 없으니까 겹쳐도 상관없어. 그럼 F1이 1이라는 거고 거기까지 깔린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값을 보자. 이제 남은 게 F2랑 F3이지. 그럼 이제 F2가 될 수 있는 값은 지금 나를 보면 지금 생략하긴 했지만 나를 보면 치역이 3개밖에 없잖아. 정역은 4개인데. 그 말은 뭐야? 하나는 겹친다는 얘기지. 그러면 겹쳤네. 그럼 나머지 F2와 F3은 남은 치역인 2와 4를 나눠 갖겠지. 그래서 얘가 2다라고 또다시 가정을 한다면 F2가 2다라고 가정한다면 자동으로 F3은 4여야만 하지. 이때 이제 거기 있는 말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말들을 해보면 F2가 2니까 여기다 넣고 그러면 F2는 2니까 F2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맞네. 되고 다음 F3 4다. 적용시키면 얘가 4니까 F4는 2보다 작거나 같던데 F4는 1이잖아. 되네. 다음 얘는 F1이 1이잖아. 그럼 또 1 집어넣으면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네. 오케이. 됐다. 요거 통과. 다음 얘네들 바꿀 수도 있겠지. F2가 4고 F3이 2일 수도 있겠지. 그럼 이때도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지. 확인해 보면 F2가 4야. 그럼 F4는 1이니까 맞네. 얘는 됐어. 다음 F3이 2야. 그럼 얘가 F3이니까 2가 될 거고 F2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4지. 안 되네. 오케이? 자, 됐고. 그래서 F4가 1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그지? 그럼 이제 두 번째. F4가 2라고 가정하자. 자, F4가 2라면 얘가 2니까 F2가 1이어야 되지. 그럼 여기까지 깔린 채로 이제 나머지를 또다시 가정해야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F1과 F3 값 봐야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F1이 남은 수가 4 하나 있어야 되고, 그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 겹치겠지. 그러면 일단 보자. F4가 2고 F2가 1이니까 F1이 될 수 있는 수가 일단 가장 작은 게 누구야? 1이겠지. F1이 1이라면 일단 써놓고 보자. F3은 몇이야? 4겠지. 자, 요때 되나 보자. 1 넣으면 1이니까 4보다 작은 거 맞고, 3 넣으면 얘한테 넣으면 F4니까 F4 2니까 성립하지. 되네. 이 경우 되고. 다음 두 번째. F1이 2일 수도 있겠지. 그때 F3은 무조건 4지. 빈 게 4니까. 치역은 맞춰줘야 되니까. 그럼 이때도 되는지 확인해 보면. 자, 첫 번째 거에다 1 집어넣으면 F2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다음 3. 세 번째 거에다 집어넣으면 F3이 4니까 F4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얘도 되네. 마지막 F1이 4일 수도 있겠지? 됐니? 그럼 F1이 4라면 F1을 첫 번째 거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근데 뭐가 안 돼? 두 번째 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거가 F2가 1이니까 F1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안 되지. 탈락. 그래서 지금까지 되는 순서쌍이 3개 나왔다. 마지막 다 했어. F4가 4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시작부터 끝났지. F4가 4라면 맨 마지막 거에다 집어넣으면 4 나오니까 안 되잖아. 얘는 시작부터 안 돼. 그래서 여기 칠판에 있는 게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애들.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보기를 보면 기억 F합성 F4는 1이다. 이건 당연한 거고 애초에 우리가 깔고 간 거고. 다음 니은 F3은 4다. 그럼 지금 우리가 찾은 되는 가지수가 요때랑 요때란 말이야? 뭐가 됐든 간에 F3은 무조건 4지. 그래서 니은 맞고. 다음 디귿 가능한 함수 F에게 쓰는 4개가 아니라 몇 개? 3개. 그래서 정답 2번. 그래서 요거는 시간을 좀 투자하고 꼼꼼히 하면 못 맞출 거는 아닌데 손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푸는 걸 추천하고. 다음 7번 괜찮니? 7번 괜찮아? 9번 괜찮아? 11번 돼? 다 괜찮아? 11번이 좀 실수할 만한데 괜찮아? 다음 13번 13번은 이제 풀이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 내가 생각한 바로는 제일 손쉬운 걸로 할게, 일단. 자, 일단, 원점을 정근선 교점으로 하는 양수 K니까 1, 3, 4분면에 그려지는 유리함수가 있었고, 그 유리함수에 A가 양수니까 1, 4분면에 점 P랑 Q를 찍었대. 근데 그 점 PQ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래. 여기까지 됐지? 자, 여기서 PQ 두 점이 찍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심심해서 준 게 아니잖아. 그러면 두 점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 두 점은 y는 x의 대칭인 두 점이란 소리겠지. 그래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데 지금 P의 좌표를 문제에서 A, FA라고 뒀는데 우리 유리함수 식 아니까 얘를 A,
a분의 k라고 둔다면 q의 좌표는 x좌표가 2 커졌대지, 그지? 그래서 q의 좌표가 a 플러스 2, a 플러스 2분의 k라고 둘 수 있을 거고, 이 문제에서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요거 쓰면 가장 쉽게 풀려. 자, 그래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러면 요거 보이나?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다 친다면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을 뺀 나머지 두 변이 2라는 얘기지. 여기 이 길이가 2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길이가 나오지, 그냥. 몇이야? 2루트 2. 됐고. 다음. 이 PQ를 원점 대칭 이동한 점을 RS라고 했을 때 사각형이 나왔대. 그러면 당연히 원점 대칭이 있으니까 요렇게 점이 찍힐 거고, 그 찍힌 점으로 만들어진 사각형은 직사각형이겠지. 좀 삐뚤긴 했지만. 그지? 그리고 그 얘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선의 기울기는 몇이겠어? 1이겠지. 1이겠지. 이 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1이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요 점의 좌표를 얘를 통해서 원점 대칭으로 한 다음에 뭐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점과 이 선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고, 별의별 게 있는데 귀찮으니까 좀 쉽게 가자. 자, 일단 문제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가 8루트 5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 길이가 나오지. 요 길이 몇이야? 계산해보면 2루트 10. 그래야 요거 두 개 곱했을 때 8루트 5 나오거든? 그럼 요 길이가 2루트 10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너희가 갖고 있는 풀이랑 좀 다를 거야. 이 길이 몇일까? 루트 10. 절반이잖아. 어차피 이 길이나 그게 그건데. 딱 절반일 거 아니야? 요 길이가 루트 10이야. 근데 요 선이 지금 뭔 선이야? y는 x 위의 선이지. 얘가 루트 10이야? 그럼 요 점의 좌표 뭐라고 들 수 있어? 루트 5, 루트 5. 이해돼? 이 길이가 얘 절반인 루트 10이야. 근데 얘도 1대1대 루트 2잖아. 여전히.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루트 5, 루트 5겠지. 지금 내가 하는 게 가장 쉬운 풀이일 거야, 아마. 됐어? 근데 요 점이 뭐야? PQ의 중점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 점으로부터 P와 Q는 X좌표랑 Y좌표가 1씩 차이 나는 애일 거야, 맞아? 왜냐면 전체 길이가, 이 길이가 2니까. 1,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P든 Q든 하나만 정하자. P로 하자. P의 좌표 뭐라고 잡을래? X좌표는? 루트 5에서 1 빼고. X좌표는 한 칸 옆으로 갔으니까. Y좌표는 루트 5에서 1 더하면 되지. 이해됐어? 지금 깔끔하게 보자면 요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점 PQ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렇게 만들어진, 지금 깔끔하게 보자면 이렇게 있는 직사각형이 있었고, 이 직사각형 이 길이가 루트 10이었는데 여기 정가운데 여기에서 요까지의 길이가 루트 10임을 이용해서 요 점의 좌표가 루트 5, 루트 5가 나온 거야. 그러면 P에서 Q까지 X와 Y 간의 거리가 2니까 여기로부터는 거리가 1씩 나겠지. 그래서 P든 Q든 아무거나 찍는 건데 지금 우린 P를 하고 있어서 X좌표는 1 빼고 Y좌표는 1 더하자는 얘기야.
됐니? 근데 얘가 어디 위의 점이야? y는 x분의 k 위의 점 아니야? 그럼 x랑 y랑 곱하면 k 나오겠네? k는 4. 이게 가장 계산 없다. 막 좌표를 찍고 막 이럴 필요까지 없어. 이게 제일 쉬울 거야. 됐니? 이거? 자, 다음 15번. 15번이 너희 프린트에서 제일 어렵거든? 봐봐. 니네가 갖고 있는 풀이대로 안 풀 거다. 그렇게 풀면 너무 어려워. 자, 일단 15번에서 일단 이 문제를 푸는데 시작부터 좀 힘들어 하는 게 일단 말도 많고 식이 두 개지. 문자도 모르는데. 자, 보자. fx가 두 가지 식으로 갈리는데 첫 번째는 꼭지점의 좌표가 a, b인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의 왼쪽. 맞아? 그래서 그려보면 a, b가 여기 있다고 쳤을 때 a,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에서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여기만 남겠지. 됐지? 자,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얘는 시작점이 a, b. 여기를 이어봤던 오른쪽 아래로 그리는 무리함수. 맞아?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가 fx. 됐지? 자, 그럼 이제 네모칸을 해석을 해보자. 어차피 두 괄호의 곱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가에서 쓸 수 있는 건 fx가 알파 또는 fx가 베타.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은 알파, 베타, 감마 딱 3개래. 그치? 맞니? 그러면 이거 물론 이거 그냥 바로 이해된 사람은 그냥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좀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굳이 풀어 쓰자면 이거 y는 fx와 y는 알파의 교점 또는 y는 fx와 y는 베타 간의 교점이 딱 3개다. 이 얘기거든. 그치? 이게 성립하는 x값이 된다는 건 이 함수값과 알파 값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게 굳이 풀어쓰자면 이 얘기잖아.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얘가 fx야. 근데 y는 k꼴 즉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딱 3개밖에 없대. 선 2개를 그었을 때. 근데 너희가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교점이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여기 위에 그으면 교점 없지. 여기 진하게 그으면 교점 하나지. 그리고 거기 아래로 그으면 교점 무조건 2개지. 지금 내가 여기까지만 그렸지만 이거 0원이 내려가고 얘도 0원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교점이 0개, 1개, 2개밖에 없어. 근데 선 2개를 그었더니 교점이 딱 3개래. 그 말은 하나는 어디 그어져야 돼? A, B 지나야 돼. 하나는 어디 있어야 돼? 그 아래 있어야 돼. 그래야 교점이 딱 3개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여기에 그려지고 남은 하나는 뭐 이쯤에 그려줘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뭐 순서 바꿔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럼 fx랑 알파랑 같을 때 하나, fx랑 베타가 같을 때 하나, 둘, 3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둘 수 있겠다. 됐지? 두 직선이 만나는 점에 x좌표인 알파, 베타, 감마가 요 따위로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나를 보자. 나에서 F알파는 알파고 F베타는 베타래. 지금 얘들아 요 선이 뭐야? Y값 아니야? Y값 준 거잖아. 근데 지금 F, 이 하얀 선, 이 그래프에서 F알파는 알파래. 여기가 X가 알파인 점 아니야? 알파. 맞네. 여기 점 알파 콤마 알파라고 봐도 돼. 다음 베타. 여기지? 베타 콤마 베타. 여기까지 됐지? 됐어? 그러면 이 점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둘을 이은 선의 방정식이 y는 x라는 걸 알 수 있지. 요 선의 방정식이 y는 x. 그럼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 상태로는 뭐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지금 결국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5래매. 알파, 베타, 감마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거든, 우리가. 즉, 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몇인지는 당장은 궁금하지 않아. 당장은 안 궁금하고, 얘랑 얘가 몇 차이 나는지가 알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얘들아. 얘가 5고, 얘가 3이고, 얘가 7이어도 되고, 얘가 100이고, 얘가 98이고, 얘가 102여도 어차피 상관없는 거잖아. 우리는 얘네들의 관계만 알면 되잖아. 아, 뭐가 됐든 간에 숫자가 몇이 됐든 간에 베타는 알파에서 2 빼내구나. 감마는 알파에서 2 더하내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뭘 할 거냐면 평행 이동을 할 거야. 어떻게? 알파 콤마 알파가 얘가 원점이 되게 평행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저 그림 그대로 가는데 얘를 원점으로 두면 돼. 이 구도로 되는 거 이해되니? 평행 이동한 이유는 뭐야? 어차피 나는 이 세 점의 x좌표 간의 관계만 하면 되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뭐가 좋아지냐? 얘네들의 식을 바로 할 수 있지. 왜? 알파 콤마 알파가 a 콤마 b잖아. 그럼 a와 b가 0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알파 콤마 알파가 0 콤마 0 됐으니까 a도 0, b도 0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다 얘네들이 다 0 된 거야. 그럼 뭐야? 얘의 식은 뭐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얘의 식은 y는 마이너스 루트 x.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요 두 개의 점의 좌표 진짜로 구해버릴 수 있지 않니? 얘랑 얘의 교점이잖아. 마1, 마1, 0, 0. 요 점 좌표가 마1, 마1이 나오고 여기는 우리 원래대로 0, 0이 나오고 해서 그러면 요 점 좌표는 y가 마이너스 1일 때의 x값이니까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따라서 어디 마일? 이거?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놨어. 오케이? 됐지? 지금 상황 이해돼? 그러면 얘들아, 요 평행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실제 값은 아니겠지만 알게 된 게 뭐야? 알파가 0일 때 베타가 마이너스 1 나온 거고 감마가 1 나온 거잖아. 실제 알파, 베타, 감마는 아니겠지만 그 관계가 나온 거지. 아, 베타는 알파에서 1 빼내구나. 감마는 알파에서 1 더한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15라는 식이 어떻게 바뀌어? 3알파가 15구나. 알파는 5네, 베타는 4네, 감마는 6이네. 됐어? 그러면 A와 B도 나오지. A, B가 뭐였는데? 알파, 알파. 아, A랑 B가 다 5구나. 그래서 이제 끝났어. 결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fx라는 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5 플러스 5 x가 5 이하일 때 x가 5 초과일 때 요렇게 됐다는 거지. 그리고 구하라는 f 알파 플러스 베타는 f 9가 되는 거고 9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지. 집어넣으면 몇이냐? 3. 이게 너희 프린트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 다음 17번 괜찮니? 17번은 말뜻만 해석하면 돼. 상황적으로 확인을 해서 해석하면 되거든. 잘 생각해봐. 유리함수가 있는데 뭐 fx는 일단 유리함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됐고, 여튼간에 어떤 그 유리함수 어차피 평행이동만 했잖아 지금 당장은. 그지? 그럼 유리함수는 여전하겠지. 근데 그 유리함수 우변 전체 절대값을 붙였더니 걔가 y축 대칭이 됐대. 오케이? 그러면 이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우변 전체 절대값을 붙이면 어떤 효과가 나와 얘들아?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x축 위로 꺾여 올라가지. 그치? 양수화가 되는 거니까 y값이 양수화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봐봐. 만약에 유리함수가 점근선이 이쯤에 있었어. 그래서 1, 3에 그려지건 2, 4에 그려지건 이렇게 그려졌다 쳐. 절대값 발랐어. 맞지? y축 대칭 택도 없지. 택도 없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너희가 상상을 해야 돼. y축 절대값을 발랐을 때 y축 대칭이 되려면 절대값을 바르기 전에 어떤 상황이어야 될까? 그게 결론이야. 써줄게. 이해되나 봐봐. 지금 우변 전체에 절대값 붙은 식이 얘가 y축 대칭이야. 그러면 절대값 바르기 전에, 꺾여 올라가기 전에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원점 대칭이어야 돼. 생각해봐. 뭐 떠올리니 얘들아?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어야 절대값 때문에 꺾여 올라가면 y축 대칭으로 변하겠지. 오케이? 자, 근데 주어진 함수가 뭐야? 유리함수지. 그러니까 우변 자체가 유리함수기 때문에 그 유리함수가 원점 대칭이다. 원점, 그 점의 대칭이다라는 말은 뭐야? 그 원점이 뭐가 된다? 점근선의 교점이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평행이동한 저 절대값은 없다고 생각해. 이제 해석했으니까 평행이동한 fx를 평행이동한 저 유리함수의 점근선 교점 좌표가 원점이다 라고 풀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원래 함 fx의 점근선 교점 6,b였잖아. 자, 근데 얘를 평행이동해서 어떻게 이동했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2분의 a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럼 점근선의 교점 좌표는 점이니까 6-a, b 플러스 2분의 a로 바뀔 거야. 그지? 돼서? 근데 얘가 뭐 해야 돼? 원점. 그러므로 a는 6이고 a가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다. 끝. (21번) 유리함수가 있는데 절대값을 우변 전체에 붙였더니 y는 2랑 딱 한 점에서만 만난대. 요거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요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봐봐. 우변 전체 절대값을 붙였어. 그러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꺾여 올라갈 거 아니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가 0인 거는 좋지만 그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는 사실 의미가 없어. 어차피 누가 x축 아래에 있고 위에 있냐잖아. 그러니까 상하가 중요한 거지 좌우는 중요하지 않잖아. 내 말 이해됨? 그러니까 이런 유의 문제 풀 때 애초에 x축 점근선, 좌우에 해당되는 x축 점근선은 그닥 생각 안 해도 돼.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a의 부호 모르잖아. 근데 a가 양수면 1, 3이고 음수면 2, 4잖아. 근데 그게 1, 3에 그려지건 2, 4에 그려지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리의 핵심은 뭐야? 누가 어디가 꺾여 올라갈 거냐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A와 B 중에 누구야? B야.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야. 위아래를 관장하는 건 B니까. 1, 3에 그려지냐 2, 4에 그려지냐는 상관이 없다고. 내 말이 돼? 그래서 A가 양순위 음순위는 따질 이유가 1도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식 쓰자. 자, 여기서 B에게만 집중을 해서 보자면 첫 번째, B가 0보다 크다면 자, 점근선의 교점좌표 0,b인데 B가 양수니까 뭐 B가 이쯤에 있다라고 치자. 그리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관심 없어. 얘가 1, 3에 그려지건 2, 4에 그려지건 어차피 꺾여 올라가는 부분이 똑같은 건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1, 3으로 그릴게. 그러면 여기는 별 볼 일 없을 거고 문제는 여기가 원래는 요렇게 생겼는데 절대값 때문에 요렇게 바뀌겠지. 맞나?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찾아야지.
y는 2랑 딱 한 번 만나야 된대. 그럼 y는 2가 어디 있어야 돼? 호노야, y는 2가 어디 있어야겠냐? Y에서 B보다 아래. b보다 아래? 아니, B 살짝 위. 살짝 위? B요 B. 아이씨. B 딱 지나야 돼요. 여기가 y는 2여야지만 교점이 딱 한 개지. 맞아? 그러니까 b가 2란 소리네. 요때 요 상황에선 b가 2야. 그래야 문제 조건에 맞게 딱 교점 하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엔 정근선이야. 결국엔. 그러면 b가 2니까 fx가 x분의 a 플러스 2가 되고 뭐가 되냐? 나에서 적어줬네. 그럼 뭐 써야지 뭐. 그러면 지금 나에서 쓰려면 역함수 알아야 되잖아. 유리함수잖아. 역함수 구하자. 그래서 통분을 해서 x분의 2x 플러스 a가 fx라면 역함수는 x 마이너스 2분의 a지. 맞아? 그럼 이제 걷다가 2 집어넣어 나식에다가 대입해서 a값 구하면 끝. 오케이? 근데 어차피 여기 지울 건데 써볼게. 지금 fx도 알고 역함수도 구했잖아. 그래서 지금 나식에다가 대입을 하려고 보니까 f 역함수에다가 2 집어넣은 게 f2에다가 1 뺀 거랑 똑같대. 근데 역함수에 이 값이 있냐고. 없잖아. 역함수 2가 애초에 정의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뭐야? 1번 경우는 안 돼. 결론은 불가능해. 역함수 2의 값이 정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b가 음수인데,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은 특히나 절대값 발랐을 때, 절대값 붙었을 때 점근선도 올라가거든? 적용을 받아. 실제로 그려보면. 그래서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b가 2겠거니만 생각하면 안 돼. 그려보면 알거든? 자, b가 음수라면 그려보자. 자, 0, b인데 b가 음수니까 뭐 b가 이쯤에 있다 친다면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얘도 뭐 1, 3으로 그리자.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지? 이제 절대값을 붙이자. 지금 얘는 절대값 붙이기 전이었고, 자, 절대값을 붙이면 일단 첫 번째, 이 부분이 꺾여 올라가겠지. 근데 꺾여 올라가면 얘가 b를 점근선으로 갖고 있으니까 꺾여 올라간 애는 마이너스 b를 점근선으로 갖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요렇게 꺾여 올라가겠다. 오케이? 됐지? 다음, 얘는 통째로 올라가겠지. 이거 전부 다 x축 아래에 있었잖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b를 점근선으로 갖고 있었으니까 뒤집혀 올라가면 마이너스 b를 점근선으로 하는 요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b가 음수일 때 절대값 그래프는 풀로 그리면 요렇게 그려지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알 수 있지. 뭐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 써야 돼. 얘가 y는 2여야 돼. 오케이? 근데 얘는 y는 2가 직접적으로 점근선이었던 거고, 얘는 마이너스 b라고 써줬잖아, 그치? 마이너스 b가 y는 2여야 되니까 b는 몇이야? 마이너스 2지. 이때 b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빨리 푼다라고 하면 이건 좀 익숙해지면 그냥 딱 봤을 때 y는 이런 절대값을 전체에다 바른 유리함수가 y는 2와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건 점근선의 y좌표가 마이너스 2 아니면 2라는 거야. 그냥 거기서 바로 끝나. 오케이?
이렇게 굳이 이렇게 힘들게 그릴 것도 없이. 그럼 b가 마이너스 2라면 이제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되지. fx는 x분의 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역함수를 위해 통분해 주자면 요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역함수는 요렇게 될 거고 그러면 분모를 봐도 알겠지만 여기에는 2 넣어도 되잖아. 그래서 2를 집어넣어서 나식을 풀어주면 a 값이 12가 나온다. 그럼 끝났지? fx 완성.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준 풀이도 참고해가면서 정리할 거 정리한 다음에 이제 얼추 되겠다 싶으면 짝수번 문제 숫자 바꾼 거거든. 그거 한번 풀어보고. 오케이?